안녕하십니까. 스마트헬스파트의 김동훈입니다. AI 플랫폼을 활용한 약물 용량 계산이 실제로 적용될 수 있는지 그 검증 과정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약물 용량 계산 테스트는 크게 비교, 검증, 적용 3단계로 진행하였습니다. 첫째, 비교 단계에서는 어떤 플랫폼이 더 정확도가 높은지 약물 용량 계산 성능을 비교하였고, 둘째, 검증 단계에서는 선택된 플랫폼의 적용 가능성을 추가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적용 단계 혹은 모니터링 단계는 실제 업무에서 사용해보는 파일럿 단계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 비교 단계입니다. 약물 용량 계산 같은 경우 정확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비교 단계를 거쳐 적합한 플랫폼을 선정해봤습니다. 챗GPT, 코파일럿, 제미나이, 코이얼 AI 4가지 플랫폼을 비교하였으며 챗GPT는 3.5와 유료 모델인 4, 5를 포함하여 2개의 모델을 비교하였습니다. 검증은 약물 용량 계산을 통해서 수행해 봤습니다. 이 과정에서 챗GPT 4.5와 코이어 AI가 높은 정답률을 보였습니다. 동일한 문제를 다루더라도 각 플랫폼마다 풀이 과정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러한 차이는 플랫폼의 알고리즘이나 학습 데이터의 차이에서 기인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목적에 따라 적합한 AI 플랫폼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정확성과 효율성에 영향을 미칠 거라 생각됩니다. 반복적으로 비교한 결과 챗GPT 플랫폼에서 정확도가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비교 과정에서는 챗GPT 플랫폼이 가장 높은 정확도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같은 플랫폼이라 하더라도 유료 버전인 4.5 모델이 3.5 모델보다 약물 용량 계산 정확도가 높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챗GPT 4.5를 기반으로 두 번째 검증 단계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단계는 챗GPT 플랫폼의 4.5 모델 자체를 검증하는 단계로 약물 용량 계산 도서를 참고하여 검증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생성형 AI를 사용해 보신 분들은 같은 질문에도 매번 다른 답변을 하는 것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저는 이런 특성을 고려하여 정답의 일관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여러 문제를 한 번씩 풀어보는 대신 같은 문제를 반복적으로 풀게 하여 일관된 정답을 도출하는지 먼저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중 질문할 때마다 풀이 과정이 달라지고 답도 상이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 플랫폼이더라도 답이 상이한 것을 보고 프롬프트 개선 작업을 수행해 봤습니다. AI는 데이터가 부족하거나 질문에 대한 완전한 답을 할 수 없는 경우 잘못된 결과를 혹은 답안을 완전한 답안처럼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할루시네이션이라 하며, 프롬프트 개선 작업을 하는 이유는 더 정확한 질문을 하여 이 할루시네이션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예제가 없는 상태인 제로샷 프롬프트에서 여러 예제를 포함한 퓨샷 프롬프트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 외에 역할 부여, 영어 질문, 기타 등 다양한 기법을 적용하여 프롬프트를 개선시킨 후 동일한 작업을 했을 시 정답률이 향상되는지를 추가로 비교하였습니다. 개선된 프롬프트와 기존의 오픈 AI에서 제공하는 챗GPT 4.5의 성능을 일반 병동 약물 용량 계산을 통해 검증해 보았습니다. 총 10개의 문제로 테스트를 진행하였으며 각 문제를 10번씩 반복해서 풀어보았습니다. 챗GPT 4.5는 틀리는 문제는 계속 틀리는 경향이 있으며 맞췄던 문제도 오답을 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후 개선된 프롬프트로 여러 번 검증해 본 결과 일반 프롬프트로 질문하는 경우 한 문제에 대한 평균 정답률은 46%였고, 개선된 프롬프트로 질문하는 경우 한 문제에 대한 평균 정답률이 55%로 증가하긴 했지만 높은 정답률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이 검증 결과를 통해 개선된 프롬프트의 뚜렷한 개선 효과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일반 병동과 중환자실에서 사용되는 약물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약물 특성에 따른 AI의 성능 차이가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검증은 중환자실 약물 용량 계산을 통해 검증해 보았습니다. 총 10개의 문제로 테스트를 진행하였으며 각 문제를 10번씩 반복해서 풀어보았습니다. 일반 프롬프트로 질문한 경우 한 문제에 대한 정답률이 40%였고, 개선된 프롬프트로 질문한 경우 한 문제에 대한 정답률이 오히려 28%로 감소되었습니다. 검증 결과 비교적 일반 병동의 약물 문제보다 중환자실 문제의 정답률이 더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또한 일반 병동과 마찬가지로 중환자실 문제에서도 프롬프트 개선에 따른 뚜렷한 성능을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답의 패턴을 분석한 결과 3가지의 케이스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계산 결과와 다른 답안을 최종 답으로 주는 경우. 둘째, 맞췄던 문제지만 계산 방식을 달리하여 다음에 풀 때는 오답을 내는 경우. 마지막으로 셋째는 단순 계산 오류를 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오류의 원인은 AI의 특성 때문이라고 생각되며, 사람처럼 하나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확률적으로 다음 단어를 계속 유추하여 나열하기 때문에
사칙 연산은 가능하지만 단순하더라도 공식을 이용한 계산식은 어려움을 겪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전반적인 검증 결과 단순히 프롬프트 기법을 적용하여 약물 용량 계산을 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하였습니다. 약물 용량을 계산할 때는 정확한 용량 계산이 필요하지만 검증 단계에서 100% 정답률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현장에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되어 적용 단계로 넘어가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개선된 프롬프트는 추가 비용이 발생됩니다. 이번 검증 과정에서는 질문을 할 때마다 약 0.01달러의 비용이 발생되었고 200번 질문을 하여 총 2.1달러의 비용이 발생되었습니다. 프롬프트는 길어질수록 단어 사용량이 증가하여 비용이 증가하는데 현재로서는 비용 증가 대비 성능 개선이 유의미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약물 용량 계산을 학습한 별도의 모델을 사용하거나 PDF 혹은 별도의 데이터를 참조하여 답하는 AI 모델을 활용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